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취업 준비했던 바람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서울성모병원 합격했고, 음.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검사 후에서 지금 순번 기다리면서 국시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시. 근데 제가 다람님이랑 취업할 때도 계속 좀 같이 네, 하면서 어느 정도 스펙을 알고 있는데, 일단 자대도 없는 지방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취업 결과가 좋으세요? 그쵸. 자대 없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큰데, 저는 어쨌든 좋은 병원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좀 잡고 좀 꾸준하게 노력을 했던 게 굉장히 컸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취업 결과가 좋으려면은 성적, 토익 이런 게 좀 받침이 돼야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에 딱 들어가면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막막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도 완전히 처음 써보고 면접에 대한 감도 없고 하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상황에 좀 오랜 시간 노출이 돼야 됐다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빅5 기준으로 얘기해도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나는 여기에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좀 더 길게 보면은 그 앞에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불안함 속에 계속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음, 그걸 관리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취업 준비하면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를 일단 잘해야 된다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저를 위한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음, 제가 MBTI가 T인데도 불구하고 나 음. 잘하고 있다. 자기 잘하고 암시 같은 걸 있어. 하신 거군요. 네네. 되게 그거를 훌륭하네요. 좀 하려고 그래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뭐 휴대폰 요즘 어플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 일기 쓰면서 나 잘하고 있다. 또 힘든 일 있으면은 나 이런 게 오늘 힘들었는데 뭐 내일은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좀 마음가짐을 다시 좀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확언을 해주고 칭찬 같은 것도 해주고 피드백을 스스로 하셨다는 네네. 거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정말 매일 아침마다 사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약간 우울했던 것도 좀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정말 다람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루틴이 취준생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최종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자소서가 이게 네네. 분량이 많진 않아도 꽤 이게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한데, 자소서 맞아요.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모든 빅5 병원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산, 성모로 어느 정도 제가 쓸만한 소재거리를 좀 다 설정을 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뽑아 쓰고 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좀 거기서 쓸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래도 기존에 피드백 받고 했던 걸로 좀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될지 감을 좀 잡았었던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대 병원 자소서 음, 쓸 때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방향성을 잡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되게 솔직히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또 자소서로 넘어오니까 뭘 써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고 또 인스타그램 찾다가 만나게 된 게 널스피팅이었는데, 그 자소서 무료 특강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들었는데도 뭔가 좀 갈피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재 정리해보고 또 그 소재를 항목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 간단하게 써보면서 좀 갈피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게 무료 특강 같은 걸 들어서 좀 자소서 정리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받은 다음에 쓰고 나니까 방향성이 좀 잘 잡혔다 이거죠.
네. 자발적인 후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람님은 취업 준비를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 뭐 토익까지 얘기를 하면은 2학년 겨울방학일 거고요. 2학년 때부터. 그래도 늘 꾸준히 생각은 했어요. 취업을 해야 음. 되니까. 근데 토익은 그러면은 2학년 때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토익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걸 최대한 빨리.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토익이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어쨌든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실 거니까, 저도 영어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토익이 필요하니까, 음. 가능한 일찍 시작해서 유형이라도 좀 익혀두는 게,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람님의 모습 중에서 정말 다른 분들도 이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자신감이거든요. 어, 어쩜 그렇게 처음부터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영어도 난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뭘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지 그 원천이 뭐예요? 완전히요. 어, 일단은 그래도 제가 마주했던 결과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결과를 냈었으니까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좀 성공 경험들이 좀 쌓이면서 그게 네네. 이제 다람님의 자신감이 좀 상승하는 그런 게 됐나 아, 보네요. 그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물론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재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실패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걸 토대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람님 스펙 정보를 조금 보면 그 성적이 너무 좋아요. 거의 탑급으로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진짜 특히 다른 과보다 간호학과 분들 사이에서 그 성적 관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혹시 그냥 본인만의 그 성적 관리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이거 성적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주변에서 좀 많이 물어봤던 그 친구들이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하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한 게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1학년 때부터 계속 매일 시험 기간 같이 살았어요. 안 그 했던 힘드셨어요? 걸, 힘들죠. 아, 근데 나는 여기 와서 1등을 해야겠다. 그냥 그 어, 마음을 먹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진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두 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과목도 많고 과목마다 그 공부해야 될 양 자체도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절대적이고 음. 그래서 이제 노트 정리를 저는 과감하게 좀 포기를 했습니다. 노트 정리를 포기하셨군요. 네, 안 했어요. 오, 아예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와, 그 노트 정리할 시간에 차라리 자료를 반복을 더 하자 해서 보통 한 음, 과목 시험 칠 때 그래도 세 번, 네 번 정도는 다 3회독, 4회독 정도는 하고 들어가고요. 어, 노트 정리를 포기했던 게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성적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막 간호학과 분들 보시면은 노트에다가 막 네. 진짜 무슨 미대 아, 노트처럼 그쵸, 그쵸. 이렇게 해부학 그림 막 잔뜩 그려갖고 정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물론 네. 이제 그 방법도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다람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을 좀 아껴갖고 한 번 더 그 교과서 내용을 더 봤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어, 한 번 보고서 저한테 끝까지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차라리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엄청난 꿀팁이네요. 흔히 하지 않는 그런 그쵸. 공부법인데 진짜 누군 되게 꿀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건 절대 밤을 새시면 안 됩니다. 밤새는 거 안 되는 거. 네네네, 이건 안 저도 돼요. 너무 공감을 합니다. 너무 안 돼요. 그럼 밤새지 않고 그러면은 다람님은 시험 기간에도 그럼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저 적게 잔다고 쳐도 6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한 여섯 번도 시간 밤을 새고 시험을 본 적이 없고요. 음, 그래서 그러려면은 당연히 미리미리 시작을 해야 했죠. 그쵸. 절대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네네. 절대적인 공부량을 끝내려면 일찍 시작을 해야 되고. 네네. 근데 되게 맞아요. 신기했던 게 다람님이 그 처음에 정말
말 그대로 1등을 목표로 딱 삼고 그거를 네.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일찍 시험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정말 그 목표는 어떻게 갖게 되신 건가요? 그 1등을 향한 그 집념 어디서 아, 나온 건가요? 일단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수를 했고 그 재수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요.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어쨌든 내가 얻어낸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겠다. 이게 좀 가장 큰 그런 동기였던 것 같고요. 뭐 또 장학금도 받으니까 이게 또 돈을 주다 보니까 어, 좀 굉장히 거기서 나 돈 받네? 하면서 음. 좀 그것도 효과가 컸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재수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던 게 그러니까 네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뭔가 스스로 그 불만족을 좀 채우려고 더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동기가 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요 당연히 장학금도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만 다람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영어 공부를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학년 학생분이 있다면은 토익을 네.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고 어떤 시험을 보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 때 뭐 이렇게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에 끝내야 된다든지 음. 뭐 이런 혹시 기준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시작은 2학년 겨울방학에 한 게 맞는데, 아, 일단은 토익,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이 정말 없거나 토익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학년 여름방학 정도에는 그 학교마다 약간 모의 토익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모의 그래서 토익. 네, 모의 토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지는 못했고, 어,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이제 3학년 겨울에서야 토익 점수를 완성을 했어요. 3학년 겨울에. 네네. 2학년 겨울에 시작을 했음에도 3학년 음, 겨울에서야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제가 조금 해이해졌던 것도 있어요. 방학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반성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 네.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만드시는 게, 3학년 여름에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맞아요. 많은 취업하신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학년 여름방학 때는 토익을 끝내고, 그리고 네네. 겨울방학 때는 좀 자소서나 다른 취업 어, 준비를 좀 하고, 네, 저도 이 맞아요. 루트를 정말 추천하는데, 사실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뭔가 본인이 취준생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안 잡히죠. 네네. 다람님 스펙을 보면 스피킹 점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스피킹 점수는 왜 따신 거고, 그거 따려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스피킹은 사실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아, 스피킹 어, 전혀 안 하고 IH. 네네. 그냥 진짜 와, 이틀, 이거 이틀 약간 전에. 사기캐네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 오픽이 좀, 제가 오픽을 선택을 했던 것도 토익 스피킹은 좀 비즈니스적인 말을 해야 음, 되는데 그런 음, 건 준비를 해야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음, 그거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고 오픽은 어쨌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단어 여러 개 나열을 하고 오자. 어, 그 생각을 하고 가서 그냥 시험을 보고 왔는데 좀 운이 좋게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야, 땄던 이유는 아무래도 불안함 때문이죠. 나 땄던 뭐라도 이유는 하나 더, 불안함. 네네. 뭐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좀 급하게 5월 아마 20일 정도에 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학년 5월이요. 네네. 다람님 스스로는 별거 아니다 했는데 기본적인 회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진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 영어 어느 정도 아는데 문법 뭐 완성도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픽 추천을 간혹 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오픽 점수를 따는 거 저는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다람님도 이번 취업에서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런 영어 점수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IH 점수까지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저는 분명히 가산점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후배들한테도 스피킹 점수를 추가적으로 따는 걸 추천하나요? 근데 이게 친구들마다 영어에 대한 생각이나 실력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나는 토익만 하기도 벅차다 하는 분들은 음, 차라리 그냥 토익만 하고 또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어릴 때 좀 스피킹 해봤다. 혹은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다. 뭔가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도전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람님은 회화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나요?
좀 어릴 때 외국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